송은재TV 시작합니다. 이재명의 정치쇼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재명의 쇼가 시작이 됐는데 그 쇼의 주제는 정치혁신, 정치개혁이다. 설 연휴를 앞두고 어제부터 시작이 된 이재명의 정치쇼, 정치혁신쇼, 이게 사실은 이재명이 낼 수 있는 마지막 카드일 것이다. 윤석열 후보가 이젠 주도권을 잡고 앞서가기 시작했고 최종 마지막에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카드까지 남아있는 만큼 이재명은 이번 이 시점에, 설 연휴를 앞둔 이 시점에 전체 대선 판을 완전히 뒤흔드는 어떤 무기 카드를 내놓을 것이다. 그게 정치개혁 카드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제 이재명의 측근 그룹이라고 하는 7인회 7명의 현역 의원들이 이재명이 당선이 돼도 임명직은 맞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소위 자신들은 백의종군 선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제 7인회의 선언이 있었습니다. 오늘 송영길 대표가 잠시 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은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그 다음 이번 지방선거에서 20대 30대를 대거 공천하겠다. 그 다음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5곳의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귀책 사유가 있는 3곳, 종로를 비롯해서 3곳은 공천을 하지 않겠다. 더 나아가서 동일한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연속 3선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겠다. 이 제도를 만들겠다. 이건 여야 통틀어서 여러 번 얘기가 나왔던 정치개혁 부분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또 재판을 받고 있는 윤미향 의원 등을 제명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혁신 내용으로 사람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의 7명의 측근들 7인회가 이제 백의종군하겠다 선언한 데 이어서 송영길 대표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자신부터 모든 걸 내려놓겠다. 이걸 시작으로 이제 586이 용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앞으로 설 연휴 전에 다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집단적으로 총선 불출마 선언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6월 지방선거에서 2030 지금 이재명이 2030에서 지지율을 놓친 것, 이게 이재명의 가장 뼈아픈 실책이고 윤석열 후보로서는 2030의 지지율을 획득한 것, 이재명의 2배 이상 지금 지지율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윤석열 후보로서는 승기를 잡는 계기가 됐다. 그래서 이재명은 아마 2030에 대해서 지방선거에서 대거 2030 청년층을 공천하는 방안, 또 청년층을 겨냥한 각종 공약, 그걸 쏟아내 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판단은 지금 이재명을 빼고는 모두 바꾸자라는 것이죠. 이 진보와 보수가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이렇게 대선 국면에서 불리하다, 진다라고 하면 보수는 좀 그대로 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판세가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보수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몸부림을 치지 못하고 그대로 끌려가는 그런 자세를 보여줄 때가 많은데 진보는 전혀 다르죠. 진보는 자신들 전체의 이익이 걸려 있다. 정권을 놓치게 되면 모두가 죽는다. 이런 생각들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죽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보는 자신들이 불리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민주당 계통은 무슨 짓이든 한다. 무슨 짓이든 해보고 정말 마지막까지 몸부림을 친다라는 것이 진보의 그동안의 특징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전체 판을 흔드는 마지막 카드를 내놓을 것이다. 그건 설 연휴 전, 지금이 될 것이다. 그 내용은 친문을 끌어안고 지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후보와의 갈등 이런 걸로 인해서 친문 일부가 이재명에 대해서 등을 돌렸다. 그 친문을 다시 끌어안는다. 이런 정도로는 지금 이재명이 판을 뒤바꿀 수가 없다. 이 전체 판세를 흔들 수가 없다. 그런 차원이 아니다. 또 문재인 정권과의 차별화 이 정도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 정권과의 차별화 정도로도 이재명이 판을 뒤흔들 수 없다. 정치판 전체를, 민주당 전체를 확 뒤집어 버리는 것. 그러니까 이 정도 규모의 정치 혁신을 하겠다라는 쇼를 해야 판세를 흔들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 이게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아마 앞으로 계속해서 내일 모레 지금 집단적으로 중진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총선 불출마하겠다. 이런 선언들이 잇따를 것이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 여론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 관심이 쏠리는 부분입니다. 정치혁신, 이 쇼를 통해서 이재명이 어제는 성남시장을 가서 펑펑 울기도 했는데
어쨌든 모든 것이 쇼입니다. 이제는 이대로 가면 모두가 죽는다라는 그 분위기 속에서 이런 정치 혁신 쇼를 벌이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빼고는 모두를 바꾸겠다, 이런 식이 될 것입니다. 설 연휴 전에 그래서 이재명의 지지율을 40%까지 끌어올려야 된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와 박빙의 승부로 만들어야지. 지금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그 단일화 부분도 남아있는 만큼 이제 다음 달 설 연휴가 지나서 본격적인 법정 선거운동에 들어가게 되면 판세를, 물론 여당이니까 마지막에 관권 선거라든지 또 추경을 통해서 코로나 지원금을 푸는 이런 몇 가지 방책은 남아있지만 설 연휴 전에 정치 혁신이라는 주제의 이 쇼가 이재명이 낼 수 있는 이 대선판을 이제 본격적으로 흔들어보는 마지막 카드가 될 것이다. 여기에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번 달 새해 들어서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와 손을 잡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비롯해서 아주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들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기가 막힌 공약이었고 타이밍이었다. 그 효과로 이제 지지율을 굉장히 10% 가까이 끌어올렸다. 완전히 이재명과는 차이를 두면서 완전히 주도권을 잡았다. 문제는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 이재명이 마지막 카드, 정치개혁 쇼라고 하는 마지막 카드를 들고 나왔다. 저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설 연휴 전에 캠페인이나 토론회를 통해서 윤석열 후보도 소위 원희룡 본부장을 통해서 굵직굵직한 많은 공약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생각하는 국정 방향, 국정 비전을 보여줄 굵직굵직한 공약도 있고, 또 윤석열 후보가 더 나아가서 윤석열 후보는 정치 신인인 만큼 정치 혁신에 있어서는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절대로 뒤질 수도 없고 뒤질 필요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치 혁신에 관련된 또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고 또 내놓아야 한다. 그렇게 대응해야 한다.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그 홍준표 의원과의 갈등 부분이라든지 부인인 김건희 씨 논란, 이런 부분들을 설 연휴 전에는 이제 말끔하게 접고 윤석열의 비전을 보여주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이 이재명의 마지막 몸부림, 이재명의 정치개혁이라는 이름의 이 쇼, 이걸 막을 수 있다. 이걸로 인한 여론의 흔들림, 그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윤석열과 이재명이 사실은 이 대선판 전체를 뒤흔드는 그런 두뇌 싸움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